네, 안녕하십니까. 투자 여러분, 주식공장장TV 장중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20일, 오전 12시가 조금 안 됐습니다. 자, 시장이 본격적인, 조정다운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특히 코스피 시장이 20포인트 넘게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현재 4.5포인트 하락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 장중방송의 타이틀을 뭘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약하게 현재 조정을 받는 이유가 메지온 HLB 같은 바이오의 조정 때문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2% 넘는 하락을 보여주면서 이게 또 잘못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우리는 먼저 걱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왜? HLB라든가 또 메지온 같은 종목군들이 먼저 조정을 받았어요. 그죠? 그것도 충분히 조정을 받았죠, 고점에서. 이제 삼성전자는 그동안에 조정다운 조정이 없이 종합주가 지수도 벌써 2100선을 돌파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2200선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자, 여기에는 당연히 삼성전자와 뭐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같은 바이오 대형주들도 지대한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얘기를 오늘 장중에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오늘 처음 주식공장장TV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구독자 여러분들은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가 방송을 하는데 커다란 힘이 된다는 점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청담동 리베라 호텔에서 2시부터 현대투자연구소 증권 강연회를 시작을 합니다. 2시부터니까 청담동 리베라 호텔 2층 샤머니홀로 여러분 오시면 방송에서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그런 내용을 3시간 동안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얘기 차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좋아요, 구독 버튼 계속 강조를 하는 건데 일부러인 거 아니에요. 잘못 누른 거예요. 자, 차트를 먼저 볼게요. 자, 종합주가지수의 일봉 차트의 모습입니다. 자, 의미가 있어요. 아직 추세는 건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뭐 삼성전자라든가 전반적으로 다 빠져요. 거래소 시장에 거의 700개 종목이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900개가 넘는 종목군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낙폭이 더 지나치게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만, 그죠? 오전장에 낙폭이 좀 심했기 때문에 이전 바닥을 좀 다지고 서서히 또 반등을 또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 열쇠는 누가 갖고 있냐? 그렇죠. 삼성전자를 비롯한 시장의 중심을 갖고 있는 대형 바이오주들이 그 키를 쥐고 있다. 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을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작은 날갯짓이, HLB의 작은 날갯짓이 결국은 다 깨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날개를 살짝 접었어요. HLB도 그렇고, 뭐, 메지온도 그렇고, 이런 시장에 관심을 끌었던 바이오주들이 조금 날개를 접고 잠시 웅크리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는 뭐 삼성바이오라든가 삼성전자 같은 시장의 중심을 지키는 대장주들은 굳건했죠. 그죠? 이제 걔네들이 조정을 받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뭐 반대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또 만들어내겠죠. 그렇죠? 자, HLB 오늘 지금 현재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세지는 않습니다. 낙폭에 비하면. 그런데 이제 반대급부로 이쪽이 좀 세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죠. 메지오는 아직도 약세인데 낙폭을 좀 상당히 줄여놓은 그런 모습이에요. 신라젠, 헬릭스미스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얘네들은 오른 게 없기 때문에 빠지지 않는다. 그렇죠? 네, 올라갈 일만 남았다. 자,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를 여러분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자, 중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다라는 건데 잘 나오지 않는 그런 현상이죠. 특히나 장기선이 하락하는 국면이 아니라 상승으로 쭉 뻗는 11월 달에 이 장기 이동 평균선이 상승을 조금 전환되는 그런 와중에 중기선이 터치를 하죠. 그죠?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완연한 상승 전환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물론 이 상승에는 당연히 삼성전자의 지대한 역할이 있었고요. 삼성바이오가 빠지지 않고 계속 견저함을 지켜내는 그런 영향이 굉장히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살짝 처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아직 중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하지 골든크로스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자,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탄력은 조금 둔화되는데요. 코스닥이 빠지는 이유는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HLB가 많이 밀렸고요.
거기다 메지온이 고점에서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을 좌지우지했던 대형 바이오주들이 탄력이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코스닥도 코스피 대비해서 좀 탄력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돌아선다면 여러분들 코스닥 지수가 먼저 돌아설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죠. HLB라든가 헬릭스미스라든가 신라젠, 메지온 같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먼저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먼저 반등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일단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러면 대표 종목군들 하나 좀 살펴볼게요. 삼성전자의 흐름이 어떨까요? 그렇죠. 오랜만에 조정다운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21선이 건재하죠. 자, 당분간 MSCI 이머징 마켓의 비중을 우리가 좀 줄여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외국인들의 매도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여지껏 견조했는데 오늘은 기관 매도까지 합사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21선 살짝 이탈할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그러나 상승 기조는 여전히 굳건하다라는 점 여러분들 간과하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자, 지금까지 물론 10월 달에 오른 만큼의 가격 조정이 안 나오고 11월 달에는 치켜 올려주진 못했습니다만 밑으로 흘러내리지 않는 상당히 견조한 그런 모습을 거래량 없이 지켜내고 있죠. 자, 최근 들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여러 가지 또 재료들이 좀 나와주면서 주가의 또 견조함을 지켜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금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지수의 어떤 버팀목 역할을 당분간 해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셀트리온은 조금 처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가격적인 조정은 어느 정도 18만원 선에서 저지가 되고 다시 반등세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아직 바이오 대형 대장주들이 끝나지 않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많이 빠졌던 최근에 메지온의 흐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빠졌다고 그랬습니까? 메지온은 임상 실패, 임상 발표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뉴스에 착신을 하는 것이고, 임상 성공이냐 실패냐 우리 이 얘기 하지 말자 그랬어요. 주식공정장 TV에서는. 실패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지금 봐서는 뭐 절반의 성공이라는 얘기 하는데 그것도 좀 만들어낸 말이고요. 메지온이 일단 이 NDA를 통해서 FDA에 신청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죠? 이게 제일 빠를 수 있어요. 신청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FDA에 승인이 나게 되면 뭐 지금까지 왈가왈부하는 거는 의미가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메지온이 떨어지는 거는 실패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10만원짜리가 한 달 만에 25만원까지 올라갔어요. 거기에 따른, 그리고 재료가 노출이 됐잖아요. 임상 3상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죠? 뭐 무의미한 데이터가 나왔다. 또 2차 지표는 의미가 있다. 그건 이제 전문가들의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 주가가 위에서 떨어져서 추가적으로 떨어질지 바로 올라갈지를 걱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임상 3상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제가 누차 강조를 해드렸던 이유입니다. 자, 아무튼 메지온 낙폭은 저지가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반등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그랬지만 바로 치고 올라가기에는 일단 부담이 있고요. 일단 상처가 났죠. 그렇죠? 네. 시간이 좀 필요하다 지금 입장에서는. 그러나 얼마든지 떨어진 거에 대해서 반등은 나올 수 있고, 그렇죠. 시장보다 먼저 회복될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된다. 자, 그 다음 HLB 볼게요. HLB는 뭐 옆으로 좀 세워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물량소화 과정을 잘 받고 있죠. 밑으로 좀 처질 것 같은데 다시 올려주고, 처질 것 같은데 다시 올려주고 하는 불안불안한 모습이긴 합니다만 굳건한 지지선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가격대가 13만원 전후가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그런 갭 상승 지지선이다. 자, 그래서 오늘도 지금 뭐 반등이 세진 않습니다만 시장 대비해서는 뭐 14만원에 육박할 정도, 현재 2.2%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도 작아요. 얘들은 가볍기 때문에 기간 조정만 충분히 받아주게 되면, 또 분위기만 허락이 된다면 또 강한 또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위치다. 자,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자, 신라젠, 헬릭스미스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젠도 차트를 잘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최근 들어서 거래를 실었다 뺐다 하면서 분위기를 좀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 오늘도 뭐 재료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영향은 아니고요. 얘는 그렇죠. 여타 다른 앞서 말씀드린 HLB라든가 메지온에 비해서 오름폭이 작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 헬릭스미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자를 대고 옆으로 좀 세워놓는 것처럼 똑바른 그런 어떤 조정 모습 10만원 전후로 나오고 있죠. 거래 바닥이 나온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모습이에요. 주가가 처지지 않으면서 거래를 줄이고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상방향 쪽으로 폭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자, 이렇게 길적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장 분위기가 오늘 나쁜데요. 오히려 지금 말씀드린 바이오 4종목은 오히려 오후장에서 한번 또 반등폭을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장 마감 후에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요. 장중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